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 지역 내 어린이집 원생들과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참여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인 창신 숭인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산마루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2019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형형색색 자유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이틀간 국채보상로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도내에서 강릉시가 최초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싱가포르 여객항공 직항 노선이 취항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북구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꿈나무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연령별 신체 활동을 비롯해 협동심을 기르고 인성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강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3일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원생들과 보육교사, 시설 종사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령별 신체 활동과 신나는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하루 앞선 지난 2일 구민운동장에서는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한마음 가족 대잔치가 진행됐습니다.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캐릭터 사진 찍기와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인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도 체험했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영유아 어린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간의 유대감이 확대될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창신 숭인 지역에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산마루 놀이터가 개장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는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신개념 놀이공간으로 정글짐과 황토놀이터, 그리고 모래놀이터 등 창의적 놀이시설과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날 개장 행사에는 주민과 어린이들이 함께한 가운데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종로구에 새롭게 조성된 산마루 놀이터는 창신 숭인 지역 놀이문화의 확산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10회 성동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5월 5일 성동구 왕십리 광장에서는 제10회 성동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이 개최됐습니다. 이는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공연과 함께 이벤트, 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축제의 자리가 됐습니다. 개막을 알리는 봉산탈춤 사자춤과 비보이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헌장낭독, 모범 청소년 시상, 내빈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기념식 이후에는 청소년 동아리의 춤과 노래 등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체험 부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하는 스마트존과 함께 캐리커처, 어린이 지진 체험 등 아동 친화 도시를 체험하는 포용 도시존을 비롯해 25개의 체험 부스 및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놀이존의 경우 어린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4D 입체 영화관, 에어바운스, 에어슬라이드 등의 대형 놀이기구, 피에로 풍선아트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성동구의 어린이날 축제는 성동구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온 가족이 행복한 성동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의왕 왕송호수 일원에서 2019 의왕철도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철도축제는 이름에 걸맞게 철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선보이며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자연학습공원에서 기차를 타고 여러 역을 돌아다니는 남북열차 경의선 타고 세계로 출발 프로그램과 신나는 꼬마기차 타기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개장한 철도 박물관에서는 철도 역사, 기차와 관련된 실물과 다양한 기획 전시를 선보였고 철도 제복 체험, 운전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장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먹거리 등이 준비돼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도내에서 강릉시가 최초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와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는 5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면허시험장은 반납된 면허의 취소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공유 계승하기 위한 본격적인 유산 사업에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함께 평창이 곧 평화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뜻깊은 현장에 시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최대 유산인 평화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유산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9일 대관령면 용평 리조트에서 올림픽 평화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평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평창이 평화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선포식은 평창이 곧 평화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선언적 행사로 추진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평화유산을 함께 공유,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평창시 승격에 대한 평창군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과 국민적 공간들을 형성하기 위해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평화도시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선포식에는 평화도시 선언문 낭독과 비전 발표, 그리고 평화 상징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그 어려웠던 고난들,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북한도 참여를 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역대 최고로 올림픽을 치르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이런 올림픽 도시로서의 유산을 계승하고 또 지역이 발전하고 그런 의미가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평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날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을 위한 평창 특례시 승격 범군민 서명운동도 진행됐습니다. 군은 서명운동을 통해 평화시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대외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한편 군은 강원도와 협력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된 평창 평화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 2차례에 걸쳐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평창시 승격을 위해서는 근거 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근거 법령 제정을 위해서 강원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평창시 승격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강원도가 그래도 분단된 제일 큰 도로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평화라 하면은 평화의 선포도시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까 서명도 하였지만 등록부에 우리가 바라는 그 간절함은 엄청 크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발 1458m의 발왕산을 세계 명산으로 공표하는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엔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함께했는데요. 어몽길 대장은 발왕산을 세계의 명산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긴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평창 발왕산 세계 명산을 선포한다. 발왕산의 기! 평화의 기! 평창군은 이곳이 평화의 발원지라는 상징을 담아 발왕산 정상에 있는 봉우리를 평화봉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왕산 정상에 올라 평창 평화봉길에서 비둘기 풍선과 평화의 연을 날리는 퍼포먼스에 동참하고 어몽길 대장과 함께 발왕산 2km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힐링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횡성 호숫길에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제2회 횡성 호숫길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아름다운 호숫길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었던 호숫길 축제,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봄 기운 완연했던 5월의 첫 주말. 실록의 아름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봄 축제인 2019 횡성 호숫길 축제가 횡성군 갑천면 망향의 동산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횡성 호숫길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돼 어느덧 횡성의 새로운 지역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축제 방문객들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횡성호와 횡성호를 둘러싼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호숫길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장이 안 되고 다른 곳에 가면 다 포장돼 있고 다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흙을 밟고 간다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랑 또 와서 만나서 가니까 더 좋고 행복 만점입니다. 아유, 행성에 가지고 행제를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친구하고 더불어 또 저 와이프하고 이래 걸으니까는 너무 좋은데 오늘 또 이렇게 비포장도로 걸으면서 이런 행제까지 하니까는 행성 이 둘레길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축제 첫날에는 지역 주민 걷기 대회와 호숫길 이벤트 등에 이어 한규호 횡성군수를 비롯한 각급 단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다음 날인 5일 역시 화창한 봄 날씨 속에서 축제 두 번째 날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호숫길 축제에서는 기존의 호숫길 5구간 4.5km 외에 지난 3월 새롭게 개장한 추가 노선 4.5km 구간이 더해져 걷는 즐거움이 2배로 커졌는데요. 봄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끼며 걷다 보면 숲속 카페와 호숫길 사진전, 그리고 느린 엽서 보내기 이벤트 부스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채롭게 마련된 이벤트가 걷는 재미를 더합니다. 꽃도 만발하고 또 물도 같이 이렇게 끼고 호숫길을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명품 힐링 숲길에서 개최된 횡성 호숫길 축제. 두 번째로 개최된 호숫길 축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며 치유와 힐링의 축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축제를 주관한 횡성 호숫길 축제위원회는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횡성 호숫길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현재 2회에 걸쳐 올해 횡성 호숫길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주차장이 좀 협소해가지고 올해도 좀 보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변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또 우리 횡성 5대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관광시설로서 케이블카나 뭐 짚라인 등 이러한 시설을 더욱 보완한다면은 전국적인 그런 그 호숫길 축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횡성 호숫길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은 횡성 호숫길 축제가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관광객 여러분들 횡성 호숫길 축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부산 싱가포르 간 첫 여객 항공 노선이 취항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실크에어는 지난 2일 부산 싱가포르 노선 취항식을 가지고 정규 노선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 싱가포르 양국은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올해 부산발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습니다. 취항 준비 기간 동안 싱가포르 국적의 실크에어와 관계기관이 부산 싱가포르 간 취항 일정, 운항 횟수를 협의하고 이달 2일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The direct flights will also offer our customers from Singapore and those covered by the network of SIA's group of airlines yet another vibrant and charming destination to explore and help to boost inbound tourism into Busan City and its surrounding areas. 올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 개최가 결정되면서 해양도시 부산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는데요. 동시에 김해공항의 관문 역할 부족이 부산의 아시아 해양 수도로의 도약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공항은 장거리 운항용 대형 항공기 이착륙의 역부족인 활주로 길이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로 인한 야간 항공기 운항 금지, 군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여객기 슬롯 부족 등으로 신규 노선 취향이 쉽지 않았는데요. 부산 싱가포르 신규 취향 협의 과정에서 실크에어가 애초 주 7회 운항을 신청했다가 김해공항 슬롯 부족으로 수용이 되지 않자 취향 일정을 연기하는 등 신규 노선 취향 자체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 실크에어가 취향하는 싱가포르 부산 간의 이 노선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가장 장거리 노선입니다. 너무 늦게 이런 길이 하늘길이 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넓고 전 세계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현대적인 공항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이미 김해공항 연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해 정부 예측 시점을 7년이나 앞당겼는데요. 이번 부산 싱가포르 신규 노선 취향을 계기로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부울경 지자체장들은 장거리 노선 이용이 곤란하고 몇 년 뒤 다시 슬롯 포화 상태가 될 거라는 보고를 바탕으로 단순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실을 통한 판정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2019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형형색색 자유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이틀간 국제 보상로에서 열렸습니다. 2002 월드컵 거리 응원 열기를 방북해야 할 만큼 관람객들이 축제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축제는 퍼레이드 방식을 변경하고 전야제 개최, 개막 퍼포먼스, 개막일 및 폐막일 특별 공연 등 이색적인 공연들과 프로그램 기획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킬러 콘텐츠인 컬러풀 퍼레이드는 이틀간 국제보상로 2km 구간에서 펼쳐진 가운데 해외 7개국을 포함한 국내외 86개 팀, 5천여 명이 펼치는 아시아 최대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행렬식 1회의 퍼레이드만 실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레드, 그린, 블루존 3곳에서 3분에서 5분간 순차적으로 총 3번의 공연을 펼쳐 오랜 시간 퍼포먼스를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리 예술제 공연, 아트마켓, 푸드트럭, 어린이날 프로그램, 영호남 달빛 줄다리기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4개 분야 55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한낮인데도 바로 옆 건물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릿합니다. 뿌연 연기에 막혀 건물은 물론 산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충청북도의 미세먼지는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7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소속 19개 실국이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한 새로운 55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우선 정부 추진 방향에 맞게 미세먼지 관련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합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충북도민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와 집중측정소 등 미세먼지 관련 국책기관을 유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습 조성과 폐기물 소각시설 집중화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 대기 측정 대행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수립한 2030 충북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6개 분야 44개 시책도 빈틈없이 추진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벙커시유 개통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시기 단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2019 대천 조개구이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천 관광협회 주관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과 글로벌 해양 관광 명품 도시 보령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축제기간에는 관광객 레크레이션과 지역 예술단체 축하 공연 등 가족과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머드광장에서는 가족게임 대회와 어린이 특별 인형극이 진행됐습니다. 조개구이 먹으러 보령으로 천안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기념행사가 신방쉼터 외 도심지 7곳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건강한 녹색도시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민선 7기 공약사업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녹색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시민, 기업 단체 등 3천여 명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천안을 만들기 위한 이팝나무, 스토로브 잣나무 등 4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하는 것은 도시가 녹색 공간이 많을 때 그 도시가 또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많은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저희들이 목표한 500만 그루가 확실히 심어질 수 있도록 많은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나무 심기 운동 확산을 위한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펼쳐졌는데요.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큰 자두, 매실 등 6천여 그루의 유실수를 나눠 갖는 캠페인에 참여하며 나무 심기에 동참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나무 심기 기념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오는 2021년까지 농업기술센터 인접 부지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는 등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연면적 990제곱미터로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야외 놀이터, 체험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과 부지 매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 안전과 반려견 유기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등록제를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봄, 가을 실시되는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도 받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 바로 그린웨이 사업인데요.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해 포항시가 추진 중입니다. 이에 지난 4일 포항시는 그린웨이 철길숲 준공식을 가지고 도시숲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4일 효자교회 앞 광장에서 포항 철길숲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 철길숲은 KTX 포항역 이전으로 폐선된 효자역에서 구 포항역 간 4.3km의 동해남부선 구간 부지가 도시숲으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4년간 2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철길숲 준공에 따라 효자역에서 우현동 구 미군 저유소에 이르는 6.6km의 도심 폐선 부지가 모두 도시숲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퓨전 국악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포항 시립합창단 공연, 경과보고, 기념비 제막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식후 행사로는 철길숲에서 제2회 포항 그린웨이 도시숲 걷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걷기 대회 종료 지점에서는 축하 공연이 열렸으며 철길숲이 지나는 효곡동, 대이동 등에서도 구간별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포항 철길숲 임시 개통 이후 철길숲을 벤치마킹하려는 기관 및 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해외 기관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 28개 단체 3천여 명의 녹지 조경 분야 관계자가 포항 철길숲을 다녀갔습니다. 포항시의 철길숲은 40여 회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지역 근대사의 유산인 기존 철도시설을 최대한 유지해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린 도시숲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최우수 축제, 담양 대나무 축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7시에 열린 개막식 식전 행사에서는 의전 행사를 최소화하고 스토리가 있는 대나무 피플 퍼포먼스와 뮤지컬로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축제는 담양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무대로 열리는 다채로운 공연은 물론 중록어나 플라타너스 별빛길과 초승달 포토존을 조성해 매일 밤 색다른 감성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뱀부 프로포즈는 중록원이라는 생태 관광 자원과 다양한 사연을 결합한 소통형 인문학 콘텐츠로서 축제 기간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중록원 분수광장에서 진행되며 중록원과 플라타너스 숲길 사이에서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며 명사와 함께하는 담양 별빛 여행도 대나무 축제의 밤을 아름답게 밝힙니다. 여수문화홀에서 여수시와 남해군 주민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남해 해저터널 조기 추진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주승용 국회 부의장,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권오봉 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해저터널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전남대 이정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장여수 도로국장, 경상대학교 문태용 교수 등 전문가 5명이 함께했습니다. 패널들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여수시 남해군의 평가 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경기 이천시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축사 주인이 불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28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해 4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화재로 지붕과 건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날 용접 작업을 했다는 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공작새가 나타났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로소방서는 공작새가 아파트 베란다 밖 3층 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민협조를 통해 포획 장비를 사용하여 1시간 만에 공작새를 포획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작새가 큰 부상 없이 안전하게 구조돼 한국조류보호협회에 인계할 예정이었지만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에 따르면 공작새는 개인이 기르던 것으로 집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3일 새벽 2시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한 8층짜리 건물 4층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약 50분 만에 진화했지만 이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돼 약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 김모 씨는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느덧 5월의 중순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햇볕이 강해지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